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소처럼 신선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소통 채널 산소통. 이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대변인 최효안입니다. 다보스는 스위스 알프스 산맥 밑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이지만 해발 1600m의 높이에 눈이 아주 많이 내리는 곳에 있어서 유럽의 스키 매니아들에겐 아주 사랑받는 장소인데요. 하지만 매년 이런 한적한 휴양지가 전 세계 정관계, 재계 유력 인사와 언론인, 경제학자들로 북적이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 경제 포럼, 일명 다보스 포럼 때문이죠. 세계 유명 인사들이 모여서 친분을 도모하며 세계 경제에 대해 인사이트를 나누는 자리인데요. 그래서 올해 다보스 포럼에선 어떤 일이 있었고 각국의 주요 인사들이 세계 경제에 어떤 처방전을 내렸는지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정책관 장성길 국장님, SBS 보도본부 SF팀 이정혜 부장님, 아시아엔 편집장 알파고 신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하님 아니고 신하씨님이에요. 대본 잘못 쓰였어요. 아 진짜요? 너무 죄송합니다. 쌍씨까지 있어요. 신하씨까지 그렇죠. 신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아시아인 편집장 알파고 신하씨님 모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알파고라는 이름이 정말 터키에서는 흔한 이름인가요? 어떤가요? 생각해보세요. 매번 방송 나올 때마다 첫 5분 동안 이런 오픈이 들어가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청취자들도 함께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다보스 포럼은 1971년 독일의 경제학자인 이 사람이 유럽 경영 포럼으로 개최해서 이어왔다가 1987년부터 세계경제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을 주장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매우 어렵네요. 이따가 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면 그 일명 이제 다보스 포럼이라고 더 많이 알려진 이 세계 경제 포럼은 사실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확장이 됐나요, 이정희 부장님? 네, 그 세계 경제 포럼의 전시는 1971년도에 유럽 경영인 포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경영인들이 모였군요. 네. 횟수로 따지면 그래서 이제 올해로 딱 50주년이 되는 게 맞는데요. 그 포럼을 기획한 클라우스 슈법 회장은 1938년도에 태생, 그 독일 태생의 경제학, 공학, 그 국제 관계 이게 모든 거에 좀 관심이 있는 분이신데요. 사실 이 처음에 그 유럽 경영인 포럼을 만들 때는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좀 위축된 유럽인들, 특히 유럽 경제인 그 기업인들의 목소리와 영향력을 더 높이고 싶다라는 신념에서 이제 시작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축되어 있던 상황에서 그렇죠. 첫 해부터 뭐 프랑스 대통령이 뭐 같이 한다던가 이렇게 국제관계 뭐 공학자 뭐 이제 경제학자 같이 해왔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외부로 이제 확장을 하게 됩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그 지금 기존의 기업 과는 다르게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좀 젊은 세대들, 그래서 30대, 40대의 영 리더라든지 아니면 20대, 30대의 지역 커뮤니티에 관심을 갖는 그런 리더들까지 지금 포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유럽의 경영, 경제로 시작했지만 점점 영역을 이제 사회 이슈, 경제 이슈, 환경 이슈 이렇게 넓혀가고 있고요. 또 이제 계층적으로도 기존의 이제 그 산업을 주로 보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젊은 세대까지 아우르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현대사의 아주 중요한 모멘텀마다 방향을 잘 잡아서 이렇게 외연을 확대해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포럼인 것 같아요. 알파고님, 그 다보스 포럼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 중심이기는 하지만 또 이게 터키 같은 경우에는 또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정학적 위치가 있는데 혹시 어떤가요? 터키에서도 조금 관심이 있나요? 다보스가 지금 터키를 비롯한 그리고 터키뿐만 아니고 중동에 있는 나라들에서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생산되는 그 키워드들 중에 하나예요. 왜요? 지금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는 결정 났습니다. 시리아를 분단시키자. 그래서 시리아 내전의 원인은 다보스 포럼이다.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그리고 텔레비에서는 그 평론가들이 뭐 뉴스 시간대 나와서 이거 가지고 논의를 해요. 진짜요? 가짜 뉴스인데 너무 진지하게 해. 그래 그 다보스에 나오는 그놈들은 말이요. 너무나 뭐 미국보다도 전 세계를 다스리는 뭔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웃긴 거 뭐냐면 한국에서는 다보스 포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준비됐습니다. 알리기 그렇죠. 위해서. 저는 이런 방송을 그래서 너무 좋아합니다. 한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발전됐는데 국제적으로는 그만큼 영향력을 미치려면 다보스 같은 것도 관심 가져야 되고 유럽에 있는 정세도 관심 가져야 되고 나머지도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다보스를 너무 집중적으로 방송을 하니까 기분 너무 좋았다는 것을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경제력에 비해 터키는 굉장히 지금 다보스 포럼이나 그 EU 쪽, 유럽 쪽에 굉장히 더 신경 쓰고 있다는 얘기도. 예. 한국이 터키보다는 더 많이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유럽 정치, 유럽 정세. 네, 알겠습니다. 네. 알파고님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아까 잠깐 장 국장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다보스 포럼 뭐 매해 거의 거르지 않고 이 뭐 정부 기관에서는 참여하고 있는데 당연히 기업들도 많이 참여할 것 같아요. 올해는 좀 어떤 분위기였었나요? 올해 그러니까 저희 정부 인사 참석한 인사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 올해는 저기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님이랑 산업통상자원부의 박영선 저기 장관님 중기부 장관 그 두 분이 지금 정부 대표로 참석을 하셨고요. 그 SK 최태원 회장님은 거의 다보스 포럼 단골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거를 그 기업 차원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 이 행사에 참석하시고 거기다가 올해는 KT의 황창규 회장님도 참석을 하셨고요. 거기에 또 하나 특이한 거는 그 이제 회장님들 참석하는 거 말고 다보스 가면은 어떤 부스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들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 만나는 그런 지금 장을 만드는데 거기에 현대차라든지 한화는 굉장히 그 잘 꾸며놓고 해가지고요. 자기네들이 이제 거기서 활동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를 그 선전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하는데 좀 활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저기 이정희 부장님께서 계속 앞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보스 포럼이 중요한 아젠다에 대해서 미리미리 아주 그 아젠다 세팅을 하는 기능을 강력하게 그동안 해왔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올해 주제나 화두 되게 궁금해요. 어떤 것들이 논의됐나요? 네, 올해 그 세계 경제 포럼의 주제는 좀 이렇게 제목이 긴데요. 화합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이해 관계자들. 이게 아무래도 그 회장님이 학자시다 보니까 좀 제목이 좀 학술적이고 좀 어려운데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제 그 기업들이 주로 이제 주주 자본주의라고 해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이제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기업과 관련된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그런 입장까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중에는 뭐 고객도 있을 수 있고 뭐 근로자도 있을 수 있고 사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합쳐서 어떤 이해 관계자 자본주의를 앞으로는 더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야말로 짧게 말하면 상생인 거네요. 이렇게 다양한 주제 아래 나흘 동안 829명의 연사, 굉장히 많은 전 세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 이정희 부장님은 사실 25년이 넘는 언론 경력이 계신 베테랑 기자세요. 사실 일반인 분들은 경제 포럼 그런 것들이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 우리가 조금 일반인들도 신경을 그러니까 뭔지 정도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필요성이 왜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포럼에 대해서 다보스 포럼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약간 그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포럼 기획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앞선 어떤 화두를 그 고민을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논의를 하게 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을 우리가 대비할 수 있게 한다는 면에서는 포럼이 굉장히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다보스 포럼에 대해서 좀 이제 비판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굉장히 그 폐쇄적인 공간에서 그러니까 그 소수의 그 엘리트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 정보를 나누는 거에 있어서 물론 한편으로는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이제 그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의 다보스 포럼은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는 이제 보이긴 하지만 아직은 좀 그런 폐쇄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비난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지금 뭐 다보스 포럼이 뭐 이 주목도 받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선돼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저도 좀 동감을 하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썬다 피차이 구글 CEO라든지 장용 알리바바 회장이라든지 굉장히 이 한 자리에 있기 굉장히 모으기 어려운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 정책이라든지 그 홍보도 하고 이 세계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는 차원에서 꽤 의미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보스 포럼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를 알리는 홍보의 장도 될 수 있고 또 논의의 장이 되기 때문에 알파고님 중동 전체에서 다보스 포럼을 바라보는 시각은 아까 정말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서 저희도 참 큰 도움이 됐는데요. 중동 전체 그리고 터키를 포함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다보스 포럼. 아직도 다보스 포럼은요. 그 중동 사람들 보기에는 미국은 영국은 아무것도 아니고 뭐 UN 안보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보스에서 모든 거 결정 난다는 식으로 아직도 인식이 너무 강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경제적으로는 대빵 들어가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나라로도 봤을 때는 미국은 거의 매년 참석하는 네. 거고요. 네. 진짜 거기서 무슨 약간 영향력을 행사해야지 좀 약간 덕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매년 터키 언론에서 너무 터키뿐만 아니고 중동 언론에서 누가 참석을 했는지 누가 비공개 세션에 들어가고 누가가 공개 세션에 들어갔는지 기업들의 이름, 기업들에서 누가 오는지 나라들에서 누가 왔는지 다 일일이 너무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유엔 안보리는 이 정도 보도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제 올해는 이제 다보스 포럼이 잘 또 열렸고요. 이제 끝났고 이제 내년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그리고 한국은 또 어떤 메시지를 포럼에서 다보스에서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참석하시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활동하는 범위라든지 메시지라든가 그건 좀 달라질 걸로 보이고 뭐 기업들은 기업들은 뭐 지금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속 참석하는 걸 전제로 해서 좀 더 다양하게 좀 참석하시는 게 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는 코리아하우스 같은 거 해가지고 그분들도 다른 분들을 만나거나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거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보스 포럼 계기에 항상 그 WTO 비공식 강요회가 열리기 때문에요. 그거는 저희 통상 쪽 당국에서도 그 계기에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그리고 미국이나 EU 뭐 그런 국가들이랑 주요국들이랑 어떻게 협력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될 이슈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파고님은 다보스 포럼에 대한 얘기를 또 이렇게 막 이게 진지하게 저희가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항상 인터넷에서 관련된 기사들 읽었는데 이 주제에 와서 이 주제랑 관련된 방송에 참석해서 이렇게 논의를 했다는 거 토론을 했다는 건 너무 좋은 추억이었어요. 이정희 부장님 오늘 긴 시간 너무 너무 훌륭한 얘기 잘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포럼과 이런 얘기를 해보니까? 네, 그 포럼을 기획하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다양한 포럼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있다는 게 굉장히 반갑고요. 물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이제 미래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도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본인이 하던 고민도 풀어내는 데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포럼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상당히 많은 것이 해결되는 사회지만 여전히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소통을 하는 거는 또 여전히 유효하게 중요하니까요. 미국 남부 애틀란타의 평범한 주부 마가렛 미첼은 따분하고 답답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오랜 시간 끝에 소설 한 편을 썼다고 합니다. 그 소설이 바로 영화로도 유명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답니다. 작은 시작이 세상에 큰 울림을 준 것처럼 50년 전 스위스 다보스에서 시작된 몇몇 경제학자들의 작은 이야기가 이젠 전 세계를 움직이는 파도가 됐습니다. 물론 처음에 순수했던 의도는 조금은 퇴색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다보스 포럼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데요. 그러기에 계속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오늘 이 세 분과 함께해서 다보스 포럼 얘기 너무 재밌었고 즐거웠습니다. 긴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 전문 팟캐스트 산소통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대변인 최효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